새벽 2시 청담동 한식 파인다이닝 청송의 주방 보조실에서 김아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에 불린 행주를 꽉 짜내고 스테인리스 접시를 닦아냈습니다.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진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주방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 그냥 나갔습니다. 하진은 이곳에서 일한 지 8달째였습니다. 설거지와 서빙, 정리까지 도맡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210만 원, 원룸 월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지하철을 타고 인터넷 요금을 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8세 김아진. 한때 그는 국내 5대 증권사 중 하나인 한강증권 퀀트팀의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입사 2년 차에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이 분기 수익률 12%를 기록했고 팀장은 그를 차세대 에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업계 세미나에 연사로 나섰고 헤드헌터의 명함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약혼자였던 박도연이 하진의 분석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경쟁사 펀드 매니저였던 도연은 그 정보를 이용해 선물 포지션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한강증권은 82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모든 화살은 하진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하진이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하진의 노트북에서 암호화폐 지갑 흔적이 발견됐고 이메일 로그가 위조됐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강증권 퀀트팀 직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무리한 투자 전략으로 80억대 손실, 검찰 수사 착수, 하진은 해고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론 무죄였지만 업계에선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그때 기사들이 먼저 떴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은 줄 아는 게 나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진도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는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하진은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엔 COURSERA 강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어드밴스트 머신 러닝, 포트폴리오 아프터머제이션, 타임 시리즈 어넬러서스. 그는 매일 2~3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지 않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오후 3시 하진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도보 12분. 청송은 3층짜리 단독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검은 벽돌이었고 입구엔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당 평균 지출이 2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하진은 직원 전용 뒷문으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와 앞치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 오늘 6번 테이블 세팅 부탁해요. 홀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였습니다. 테이블볼을 펴고 접시를 놓고 수저와 포크를 배치했습니다. 간격은 정확히 2cm. 물컵은 접시 오른쪽 위 45도 각도. 매뉴얼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이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명품 백을 든 여성들, 와인 리스트를 넘기는 커플들. 하진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요, 물 좀 더 주세요. 테이블 4번의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진은 물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따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제 말 진짜 없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하진은 홀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2시간 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진은 직원 식사로 남은 비빔밥 한 그릇을 먹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뒷문을 나서는데 주방장이 불렀습니다. 하진 씨. 하진이 멈춰섰습니다. 다음 주에 단체 예약 들어왔어요. 사람 손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혹시 주말에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말은 보통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방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반 하진은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강남역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진은 벤치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숨는 사람이다. 도망치고 숨고 지우는 사람. 과거를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관계를 지우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일어나 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터널의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단체 예약 손님 중 한 명이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가 숨어온 세계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목요일 저녁 6시 반, 청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6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네이비 수트를 입었고 여성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홀 매니저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3번 테이블, 창가 자리였습니다. 하진은 주방에서 접시를 정리하다가 호출을 받았습니다. 하진 씨, 3번 테이블 주문 받아주세요. 그는 메모장과 펜을 챙겨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남성이 메뉴판을 넘기고 있었고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남성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어머니, 오늘은 뭘 드실래요?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음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좋아? 남성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그 순간을 봤습니다. 여성이 아들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소음이 섞인 레스토랑에선 잘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고 두 손바닥을 펼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너 수화할 줄 아니?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가리키며 수화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천 코스는 전복죽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육회, 갈비찜, 된장찌개 순서입니다.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주문해보네.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화를 하시는군요. 하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윤시준입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문은 추천 코스로 해드릴까요? 시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수화로 답했습니다. 코스로 할게. 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하진은 메모하고 물러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화 7년 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배웠던 수화였습니다. 졸업 후엔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3번 테이블 뭐래요? 코스 2분입니다. 하진은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대로 갔습니다. 1시간 후 3번 테이블에 디저트가 나갔습니다. 하진이 접시를 내려놓는데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하진입니다. 하진아, 여기 자주 와도 돼? 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여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 씨,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8달 정도입니다. 전에는 뭐 하셨어요?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준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요?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준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하진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수화를 했을까? 왜 대답했을까? 왜 이름까지 말했을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고마워하던 눈빛. 하진은 오랫동안 그런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감사받는다는 느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가까워지면 안 됐습니다. 관계는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시준과 이정희가 다시 청송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이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정희 여사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진아, 또 왔어. 하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 여사가 메뉴를 보며 수화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맛있어? 하진은 메뉴판을 펼쳐 설명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하나하나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시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 중간 정희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진이 다가갔습니다. 하진아, 수화 어디서 배웠어? 하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배웠습니다. 대학교? 어디?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구나. 괜찮아.
안 물어볼게. 하진은 안도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 좋은 사람 같아. 눈빛이 착해.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준과 정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송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진이 서빙하는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하진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수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음식, 일상. 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니?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너 가끔 슬퍼 보여. 숨고 싶은 사람 같아.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여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수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새벽 2시 하진은 홀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 여사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숨고 싶은 사람. 맞았습니다. 그는 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여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진은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다시 믿어볼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습니다. 융그룹 본사 27층 회의실. 월요일 오전 10시 전략기획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위로 프로젝터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넥스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인수 검토건입니다. 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윤시주는 자료를 넘기며 들었습니다. 회사 개요, 재무 상태, 핵심 자산. 마지막 장에 알고리즘 구조도가 나왔습니다. 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다이어그램. 데이터 전처리 패턴 인식 리스크 모델링 포트폴리오 최적화. 구조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는 박도연입니다. 전 한강증권 출신이고. 팀장의 말이 계속됐지만 시준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박도연, 한강증권, 그리고 김하진. 며칠 전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검색창에 한강증권 손실을 쳤을 때 나온 기사였습니다. 퀀트팀 직원 과실로 82억 손실, 김하진, 무리한 투자 전략 책임지고 퇴사. 시주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알고리즘 패턴, 그리고 하진의 얼굴, 수화를 하던 모습, 조심스럽게 물러서던 태도, 숨고 싶어 하던 눈빛,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주는 다시 청송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하진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네. 어머니는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준이 메뉴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하진 씨, 혹시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진이 멈칫했습니다. 주문 먼저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주문은 나중에 할게요. 5분만요. 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은 아직 한가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 씨, 전에 한강증권에 계셨죠?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시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넥스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아시죠?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들어주세요. 시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도현,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랑 합병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알고리즘, 당신 거 아닙니까?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 주문하시겠습니까? 하진 씨, 주문하시겠습니까? 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스로 주세요. 하진은 메모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주는 계속 청송을 찾았습니다. 혼자 혹은 어머니와 함께 정희 여사는 여전히 수화로 하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희 여사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아, 너 요즘 더 힘들어 보여.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나한테는 숨기지 마. 내가 귀는 안 들려도 사람 마음은 보여.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도 있어. 너무 오래 숨지 마. 숨으면 숨을수록 더 힘들어져.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하진은 새벽 2시에 퇴근했습니다. 레스토랑 뒤편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시준이었습니다. 하진이 멈춰섰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기다렸어요. 시준이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하진 씨, 저 오늘 합병 회의에 다녀왔어요. 박도현 만났습니다. 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당신 얘기했어요. 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직원이 실수로 큰 손실을 냈다. 그 덕에 제가 회사를 재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마치 자랑처럼. 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진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증거는 다 없어졌어요. 제 노트북, 이메일 전부 조작됐어요. 변호사도 포기했어요. 싸울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은 있어요. 제가 몰래 저장해둔 코드 일부, 개발 일지 메모.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진은 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려는 겁니까? 당신이 뭘 얻는데요? 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신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시 싸우려면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 져봤어요. 다 잃어봤어요. 이름도 직업도 사람들도. 다시 싸웠다가 또 지면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진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밤새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가져갔어요.
제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넣었어요. 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알고리즘은 여전히 당신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준비됐을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하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명함 위에 쌓였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을까?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 너머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시주는 딜을 중단했습니다. 합병 추진팀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법무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2명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으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토요일 오후 2시. 하진은 윤그룹 본사 27층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시준과 변호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시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진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2년 동안 숨겨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128GB USB, 모서리가 다른 수첩. 하진은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진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폴더에 초기 버전 코드가 있어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작성한 거예요.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생성 날짜, 수정 이력, 주석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수식 유도 과정이 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스캔해서 저장했어요. 파일을 열자 빼곡한 수식이 나타났습니다. 미분, 적분, 행렬 연산. 하진의 필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스크린샷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연 하진아, 이번 프레젠테이션엔 내 이름 안 넣을게. 박도연 회사 사정상 그래야 해. 이해해줘. 김하진 하지만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박도연 알아. 나중에 보상해줄게. 지금은 좀 참아줘. 변호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준이 하진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충분해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밤마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질문했고 하진이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모델은 1단위 업데이트였지만 제 모델은 분 단위로 조정됩니다. 이 수식은 어디서 착안한 겁니까? 켈리 기준을 응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별량 환경에 맞춰 수정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추가한 항입니다. 하진은 말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수식을 설명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설거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3년 전 한강증권이 믿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12월 말 중재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장소는 중립지역 강남의 한법무법인 회의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 하진은 시준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 박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의 변호사 2명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하진아.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호칭을 바꾸시죠. 여긴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도연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래요. 김하진 씨.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도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 부를 자격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모델의 초기 코드입니다. 생성 날짜 확인하세요. 2019년 7월 15일입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파일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진이 2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수식 유도 과정입니다. 제 필체로 쓴 거예요. 당신은 이 과정 모르죠? 결과만 가져갔으니까. 도연이 파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진 씨, 우리 합의할 수 없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합의요? 하진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2년 전엔 왜 합의 안 했죠? 그때 당신이 진실 말했으면 전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박도연 대표님, 이 자료들 전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원소유권, 명예회복,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시면 저희는 합병 딜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죠. 하지만 거부하시면 언론과 재판정에서 뵙겠습니다. 선택하세요. 도연이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인정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는 거, 당신이 가져갔다는 거, 그것만 인정하세요. 공식 문서로 남기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복구하세요. 한강증권에 연락해서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세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게 만드세요. 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한강증권과도 협의 중입니다. 박 대표님이 진술서 제출하시면 김하진 씨 복직 가능성도 열립니다.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아니요. 제안입니다. 시준은 침착했습니다. 2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진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시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도형과 넥스트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지적재산권 침해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12억 원, 업무상 배임 추가 기소.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전 한강증권 임원, 동료 성과 가로채 창업. 법원 원저작자 인정. 하진은 법원 앞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자신의 이름. 3년 만에 다시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싸운 겁니다. 도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넥스트 브릿지는 투자자들이 떠나며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하진은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이었습니다. 5월 초 하진은 삼성역 인근 작은 오피스텔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코엑스 빌딩이 보였습니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HJ 레브츠, 김하진의 이름을 건 회사였습니다. 융그룹은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분 30%, 경영권은 하진에게.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및 모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하진에게 있다. 시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돕는 겁니다. 하진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6월 첫째 주 금요일 HJ 레브즈의 오픈 파티가 열렸습니다. 초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융그룹 임직원 몇 명, 법무팀 변호사들, 그리고 정희 여사. 하진은 사무실 한가운데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에는 새로운 모델의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글씨였습니다. 시준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김하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름도, 일도, 사람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진은 정희 여사를 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남은 가능성을 믿어줬습니다. 하진은 시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정희 여사가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하진아. 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여사님. 정희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진짜 다시 시작이야. 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화로 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사람을 믿어보려고요. 정희 여사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무실엔 하진과 시준만 남았습니다. 시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진 씨. 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모델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거요. 시준이 웃었습니다. 그것만요?
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말고 사람도 믿어봅시다. 그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투자니까요. 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시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밤 10시 하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새 프로젝트 폴더가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REVUILDVE. 다시 시작. 재건축. 하진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손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떠나야 할 임시 직장에서 숨듯이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엔 3년 전 자신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배신당하고 이름을 잃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지 못한 사람. 하진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화면 속 코드가 한 줄씩 쌓여갔습니다. 김하진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금씩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